급등주 시그널 섹터와 종목들이 나왔을지 섹터 먼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섹터, 물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었지만 골라주신 섹터는 신규 상장된 종목들. 최근에 물론 뭐 옥석 가리기를 좀 해봐야 알겠지만 강했던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이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일단 뭐 정부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먼저 신규 상장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섹터. 상반기에 나온 종목들의 흐름이 또 옥석 가리기를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매번 섹터별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규 상장 종목들을 보면 좋은 종목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업종별로 나눠서 여러분들께서 묶어서 가지 않고 한 번에 섹터별로 나눠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을 보시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신규 상장 종목들을 보시다 보면 시장에서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주도주고 테마주로서 돈이 좀 몰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 저희가 이제 오일 키스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목의 이름도 키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키스트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눌림을 좀 받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바닥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자, 이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좀 하셨습니까? 이제 좀 때가 됐구나.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 당일만 단타 정도만 체크를 하고요. 보통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옆으로 내려오는데 이러한 모습을 왜 보여주냐면요. 시장에서요. 신규 상장 종목은 진짜 네가 좋은 종목이야? 네가 진짜 나쁜 종목이야? 이렇게 시장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키스트론이 구리 관련주에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방송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원전 그리고 전선, 배선 이런 관련 이슈를 통해서 구리 전선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관련주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오일선 키스 기법처럼 키스트론의 종목이 시그널에 포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 동종목은 철심의 구리도금, 바이메탈 와이어를 제조를 하는데 그동안에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만 해왔어요.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요. 실적적인 측면이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그동안에 이렇게 횡보를 보여주고 바닥권을 보여줬다가 오늘 거래량이 돌파를 해주고 이렇게 20선까지도 키스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리에 대한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6,000원을 지키면 가죽 지킴선 보시고 만약에 7,000원 돌파하면 저는 추세형으로 하기는 했는데 급등형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달마글로벌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화장품 섹터에 열풍이 또 불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실적 기반한 상승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 양양양 패턴 나오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딱 주가만 보더라도 실적 대단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죠. 우리 근데 지난번에 우리 앵커님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화장품이 K뷰티라고 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내놓기만 하면 실적 1등, 2등이라고 공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신규 상장 종목 조금 전에 봤던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이 되고 조정을 준 반면에 지금 이 달바글로벌은요. 신규 상장이 되고 상승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실적에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께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신규 상장 종목에서 구리 관련주들이 상승했는고 하면 화장품주들도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줬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섹터별로 묶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으로 묶어도 이렇게 우리가 업종을 한 번에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이 화장품 관련주들을 그냥 볼 게 아니라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해당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달바 글로벌은요, 실적적인 측면도 그렇고 수급적인 측면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19만 8천 원 가족 지킴선, 그리고 22만 5천 원 돌파 추세형으로 보시면 아마 이제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화장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지만 지금 채팅창에 APR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김희선 씨의 미용기기로도 정말 유명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최근에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온 종목 같습니다. 이 종목과 달마 글로벌 어떤 종목이 더 뛰어날까요? 라는 질문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방송에 채팅창에도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드리는데 네.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주가에 대한 APR에 상승하는 흐름하고 네. 지금 화장품의 ETF라는 게 있어요. 화장품의 ETF가 있는데요. 바로 이 APR과 너무나 동일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나 이제 고점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제외를 하고 탄력적인 걸 여러분들하고 방송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네. 이 APR이요. 지금 바로 이 화장품 ETF를 끌고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APR이 꺾이면 화장품주에 대한 수급도 살짝 나눠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APR이 상승을 하면 화장품 업종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지표로 삼아서 화장품 관련주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PR은 추세적인 흐름인데 네. 추세가 살아있으면 관련 급등주들도 돌아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시가총액도 6조가 넘어가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우상향 앞으로도 지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이 바로 더즌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돌파하지 못하는 전 고점 가격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매번 공부를 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아침 8시에서 10시에 공부하는 곳에서 제가 뭐 추천이 아니라 더진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었어요. 불과 6월 초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요, 시청자 여러분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 네. 또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수급이 급등하거나 장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했느냐? 바로 정고점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고 하면 정고점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저는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디지털 뱅킹 솔루션 핀테크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가 있고 네. 정부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화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신규 상장의 평가를 받고 정부에 대한 정책이 일어나면서 상승을 해줬는데요. 현 구간대에 정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정고점 구간이니까 네. 음봉이 나오면 오히려 그 다음날 급소를 찾을 가능성이 크고요. 4,900원 가족 지킴선 그리고 5,500원 돌파하면 이 종목은 추세형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뭐 시총이 1,000억이 좀 안 돼서 물론 좀 거르셨겠지만 네. 바이오 포트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자, 음식료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 뭐 K 뷰티, K 음식 뭐 이런 거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지금 자리 일단 20일과 5일선 키스라는 모습인데 네. 이 종목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전태룡하면 급등주거든요. 네. 전태룡하면 또 이제 노아의 방주인데 바로 이렇게 화장품이나 음식료에도요. K만 붙였다 하면 날아갑니다. 지금 이 보신 바이오포트도요. 신규 상장 이후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 지금 이 종목은 만약에 17,000원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21,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있고 정부에 대한 지원 정책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은 그런 결과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듭니다. 여러분들께 기회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우리 방송을 쉬지 않고 보시면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급등 종목들, 이슈되는 종목들을 한 번에 1시간 안에 전부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볼 섹터는 바로 정부 정책 관련된 AI 섹터가 되겠습니다.
현 대통령도 AI 이거 우리 계속 밀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AI 관련돼서 우리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종목들이 좀 잘 움직여줘야 될 텐데 AI 섹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AI 섹터는요,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지금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에서 이 AI가 모든 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AI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빨리 뭔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을 지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너무나 좋은 급소 자리에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왜 오늘 AI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자리인지를 잘 살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효성 ITX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AI 관련돼서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었지만 거의 대부분 좀 주가 흐름이 좀 많이 쉬어 있는 가격 조정을 좀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들고 오신 이유 보면 오일키스가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래량이 좀 줄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만 좀 실려준다면 다시금 상승 흐름을 좀 노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에 잘 보셔야 돼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법이 나와요.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드셔보셨습니까? 삼각김밥? 네, 당연히 먹어봤죠. 맛있죠? 네, 맛있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라면이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좋죠. 자, 여러분들 삼각기법이 있는데요. 급등주 초입 전에 이렇게 삼각김밥 기법이 생겨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슈가 생겨갖고 급등을 했는데 급등 바로 안 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작 전까지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래량이 생겼는데 올라갔어요. AI 관련 이슈로 여러 가지 이슈, 정부 정책 이슈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 이슈로 붙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급등했던 지점까지 내려와요. 이거 무슨 모양일까요? 삼각형이죠. 그거예요. 그런데 이슈가 끝나지 않고 오일선 키스가 되고 지금 거래량이 안 줄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안 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장대 키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효성 ITX 그 종목에 대해서는 왜 갖고 왔느냐? 뭐 이슈에 대해서 AI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으니까 삼각 이후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패턴 또 갖고 올 거예요. 삼각 이후에 오일선 키스가 되고 거래량이 터지면 그 종목은 급등주의 연속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효성 ITX 같은 경우는 13,000원을 지지하면 가죽지킴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4,000원 돌파하면요. 급등형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정부정책 AI 섹터 안에서 가져온 종목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확인할 종목은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역시도 삼각김밥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AI 관련해서 우리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안 관제 세터 운영을 하고 실시간 위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또 대응을 해줘요. 그럼 AI 관련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전태룡 왜 급등주 왜 가지고 왔느냐? 자,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삼각김밥의 삼각기법이에요. 아시겠죠? 삼각김밥? 저도 헷갈리는데 기법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급등주가 올라갔는데 바로 안 가고 다시 내려오면서 김밥을 만든다. 보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면요. 이거 급등 초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안 가면요. 옆으로 횡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잡아요.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삼각형의 흐름을 만드는 이유가 이평선을 땡겨 올리는 거거든요. 폭발시키기 위한. 그래서 저는 이 오픈베이스도 거래량이 증가가 됐고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지만 거의 지금 출발 지점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증가가 되지 않았는데도 오늘 갖고 온 이유는 삼각기법의 활용도고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장대 오일선 키스 기법이 나오면 이건 출발이다. 그래서 저는 이 오픈베이스는 2,600원을 가죽지킴선 2,800원 돌파하면 추세형 아니에요. 급등형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만 길게 좀 잡아주시겠어요? 일단 오픈베이스 조금만 더 길게 본다면 지금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 거의 2,600원 정도 가죽 지킴선을 두고 강하게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돌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내려와 있을 땐 이건 강한 지지선이 되지 않나요? 지지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저항이 됐던 게 지지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료를 볼 때
AI 관련 이슈와 정부 정책 이슈가 있고 또 하나가 정부에서 적극 밀어준다요. 그동안에 못 올랐던 거 정말 한 풀듯이 삼각기법을 만들고 네. 올라가지 않겠느냐. 한번 저랑 함께 우리 방송을 통해서 끝까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 일단 간다 했는데 조금 움직이다가 움직이지 않은 로봇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 로봇. 네, 이 역시도 삼각김밥 기법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승 이후에 그 자리까지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네. 이 삼각기법을 좀 임팩트 있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모아왔거든요.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단점은 실적이 그렇게 뭐 다른 종목보다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닌데 네. 일단은 유진 로봇은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물류 로봇 또 자동화 장비를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AI 팩토리 전문 기업에 선정이 됐을 만큼 좀 그래도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이 좋진 않지만. 근데 잘 봐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삼각형 만들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 가면 뭐라고 그랬죠? 횡보된다. 그럼 그건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맞던 AI와 다르게 이건 좀 변형된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거래량이 줄어들고 내려오고 있다. 근데 밀리지 않고 있다. 근데 재료가 살아있다.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네. 뭐 하면 될까요? 일단 상승 흐름이 나오겠죠. 키스 한 번만 하면 네. 바로바로 양음양으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네. 봉이 좀 작긴 하지만 오일 키스를 한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일선 키스를 하고 배열을 잡아놓고 지금 현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제 호재가 살아난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래량만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급등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00원 가족 지킴선으로 보시고 오늘 진짜 좋은 종목들 많이 갖고 오네요. 11,500원 돌파할 때 급등형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로봇 관련해서 한 종목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네네.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로보스타의 패턴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것도 보시면 김밥이 생각납니다. 뭐라고요? 김밥 네. 그리고 기법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동일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거래량이 지금 증가가 안 됐거든요. 지금 5일선 위에 있어요. 네. 그래서 현 가격대에 한 27,500원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이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켰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슈화 그리고 이제 뉴스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치고 가고 이평선을 늘리고 벌렸던 그것들 수렴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산 구간에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요. 27,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급등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삼각기법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오늘 방송에 나오신다고 네. 삼각김밥 기법 이거 갑자기 만드신 거 아니죠? 지금 약간 아니에요.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이 네. 삼각기법을 만들었었어요. 만들어서 실제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했었는데 허기지다 보니까 기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밥 생각이 나네요. 삼각김밥이 생각나서 10여 년 전에 이미 방송에 자료에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삼각김밥 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힘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음으로 볼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우리가 신규 상장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좀 했었던 바로 화장품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실적 내가 다 먹을 거야 네. 라고 할 정도로 실적 시즌의 강자로 돌아왔는데요. 맞습니다. 자, 화장품 어떻게 오늘 뭐 화장품 좀 많이 바르셨어요? 저는 늘 화장품을 많이 바르고. 네. 역시 실적에 도움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군요. 그럼요. 제가 왜냐면 화장품을 몇 네. 개월 전부터 좋다 했기 때문에 그 좀 도움을 좀 줘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아무리 좋은 업종 테마라고 하더라도요. 시장을 못 이겨요. 최근에 시장이 상승을 했다가 보시면 코스닥 코스피가 살짝 박스권에 있었어요. 박스권에 있을 때는 업종이 못 올라가고 테마주들도 못 올라가다가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또 화장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화장품주들 물론 오늘 공부한 종목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도 있는데 오늘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체크가 될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토니모니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네. 슈팅이 강하게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보면 삼각
패턴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패턴인데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 토니모리는 한번 또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패턴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그쵸. 네. 이 거래량 줄면서 이 당시에 지수는 흔들렸고 네. 행보한다. 네. 어허. 그리고 다시 아까 이제 삼각형의 급등주에서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를 만드는 이유가요. 보통 이게 수렴과 확장 국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냥 확장을 하기보다요.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수렴시켜서 확장을 하면요. 시장에서 관심도가 더 높아져요. 왜냐면 한번 이렇게 시장에서 올라간 이유가 기사화됐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격을 다시 한번 설정해서 지금 가격 기준에서 어떠한 흐름인지 리뷰 겸 좀 체크를 해드리는데요. 토니모리는 1,500원 지키면 가족 지킴선으로 좀 볼 수 있고요. 11,400원 돌파하면 급등형이다. 오늘 방송 처음 보신 분 계실 테니까요. 네. 가족 지킴선은 손절선이에요. 저는 손절은 여러분들이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명같이 가족을 지킴과 같이 하라고 손절을 가족 지킴선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바로 코리아나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삼각 김밥 패턴에 확실하게 적용이 좀 되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와준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한 종목들이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방송을 빼먹지 않고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네. 코리아나가 지난번에 이제 최시라 배우가 코에 이제 화장품을 바르면서 이야기하셨던 종목이잖아요. 그 네. 바람에 매출이 완전 대박 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지금 이 코리아나는 제가 왜 오늘 체크를 했냐면 이제 우리가 패턴 공부도 중요하고 지난번에 체크를 했는데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옆에 다시 눌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상한가가 가고 이슈가 되는 종목 상한가 가고 끝났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늘 반복해서 공부하고 추적을 해야 돼요.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 이거 만약에 상한가 가서 샀는데 물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전혀 아니에요. 급등주는 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고 이슈가 살아있는 한 우리를 갖고 놀려고 하는 게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세력들도 네. 이 족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패턴들을 연구를 하는데 이러한 패턴을 연구를 하면 요 안에 돈들이 아직 안 빠져나갔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아까랑 좀 달라요.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지금 거래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이라고 보여지고요. 코리아나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수정을 해서 리뷰 겸 2,800원은 가족 지킴선, 3,100원 돌파하면 급등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화장품 관련 업종 있잖아요.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실적이 K뷰티가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화장품 관련돼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신규 상장 종목도 살펴봤는데 연관돼서 볼 수 있는 종목이 달마 글로벌 이외에 SMCG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서 양양양 패턴의 돌파 패턴까지 나오는 좀 모습인데 우리가 APR도 봤었지만 이 종목도 화장품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강해요. 아니 화장품 업종이 다 강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PR 기준에서 화장품 ETF 지수가 지금 높아져 간다라는 것은 네. 업종에서 주도 업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K뷰티 화장품이라는 업종은 이렇게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SMCG도 저는 좋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네.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러한 종목은 8,000원 가족 지킴선을 보시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등주 시그널 섹터와 함께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시장 인사이트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련해서 50% 관세 이야기가 또 있었죠. 관련해서 구리 가격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구리 가격 최근에 이제 우리도 방송에서 정말 금만큼이나 소중하고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자, 이 부분 연속적인 모멘텀을 좀 가질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갖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트럼프 관세 50% 관세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구리가 부족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인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매번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좋은 업황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미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구리 관련 이슈를 봐야 된다, 구리 관련 이슈를 봐야 된다 외쳤습니다. 잘 보셨죠?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있었지만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구리가 정말 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좀 살펴볼 종목이 신한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 뭐 일단 ETF 관련해서도 항상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선물 ETN 관련해서 구리의 움직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일단 한 두 종목 정도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네. 시장에서 상승률 종목들을 쭉 보면 아니 ETF, ETN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구리였어요. 자, 이 종목 보면요. 신한 레버리지 구리 ETN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오늘 27%나 상승을 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한투도 이렇게 레버리지 구리 ETN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대부분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들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뭐야 ETN, 뭐 ETF, 뭐 얘네들 움직였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거의 올 구리 관련주들이 ETF, ETN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잡고 뭔가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내길 바라는 그런 시그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리 관련주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ETN이 상승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구리 관련주들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리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자, 구리 가격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구산업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자, 급등이 나온 이후에 윗꼬리 아랫꼬리 음봉이 좀 달리긴 했지만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 추가 상승을 위한 힘 겨루기라고 좀 봐도 될까요? 이게 정말 앵커님 우리 방송 정말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진심인 게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이요. 돌고 돌아 또 나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뭐 재추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구산업이 왜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움직였느냐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 AI, 전기차, 원전 어디 뭐가 들어갈까요? 구리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다 관세 50%를 올린대요. 구리에 대한 수요와 구리가 이제 귀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거 이 종목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정말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던 거예요. 네. 이구산업은요. 지금 이렇게 갭상승을 했고 확인을 해보면 거래량이 동반이 됐는데 현 음봉이에요. 음봉이면 매도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13%나 상승한 겁니다. 정고점 구간에서. 그래서 저는 이구산업이 현 구간대에서 구리 관련 이슈로 산업용 동판을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리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5,300원 가족 지킴선 5,7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서원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돌파 패턴이 좀 나오긴 했는데 오늘 뭐 방금 봤던 이구산업도 그렇고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윗골이 달리고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매물 소화를 좀 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급등주의 패턴들이 있는데 한번 누르는 작업을 항상 해요. 누르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는 경우가 있거나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이 서원도 실적이 나쁘지 않고 동합금 계열 비철금속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자동차나 산업용, 기계용을 참고로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도요. 지금 구리 이슈로 인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음봉이 나왔지만 그냥 일시적으로 이 이슈가 끝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봐요, 시청자 여러분들. 길게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종목은 바닥에서 횡보를 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구리가 이제 끝날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구리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요, 여러분들 지금 전선을 깔더라도 구리에 대한 수요,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리 관련 이슈를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서원을 1,350원 가족 지킴선 1,450원은
돌파 급등형이다.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종목 이것도 배고프신데 이것도 생각나면 안 되는데 대창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구리 관련돼서 지금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이 비슷한 패턴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음봉의 거래량이 좀 꽤 많이 실려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주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창 구리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이 종목도 비철금속이고 당연히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전기전자, 자동차에도 들어가요.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음봉이 나오고 윗골이 만들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 가격대에서 이 종목들도 한 차례 한번 이렇게 시세를 주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거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고요. 제가 1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 많은 기법들과 모든 비법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 대창도 지금 패턴은 뭔가 우리가 이슈를 찾고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1425원은 가족지킴선. 저도 언제나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지킴선은 꼭 지키시고요. 1550원을 돌파할 땐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창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구리 관련된 인사이트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또 최근에 계속해서 보는 게 바로 지주사 그리고 보험 관련된 종목들의 탄력성입니다. 최근 들어서 랠리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사주, 의무소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업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지금의 시장의 판도를 보면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지주사나 이런 조방원에서 네. 조정을 주면서 그 돈들이 다른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잠깐 본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방원이 강하고 또 그 대신에 조방원이 다 강하지 않아요. 그전처럼. 네. 몇 개 나눠서 가는데요. 지주사들은 대부분 강해요. 지주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좋을 거라고 공부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지주사나 관련 이슈들이 올라가면 우리 시장은 같이 끌고 갈 수 있다. 자, 그건 뭐냐면 주도주란 얘기예요. 꼭 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지주사에 대해서 체크를 여러분들께서도 채널 돌리지 마시고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로 볼 종목 대부분이 다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슈팅이 좀 나오는 가운데 SK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 하면 또 정말 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밑에 뭐 자회사 중에는 조금 뭐 좀 이슈가 아쉬운 있었죠. 이슈들은 맞아요. 있고 했지만 상승 흐름은 바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지주사들의 흐름을 보면요. 정말 시가총액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연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자사주도 소각해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주는 건데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주사들이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장주예요. 이 종목들은 더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3,300도 돌파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조정이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시장은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지주사 관련 이슈를 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SK에 대한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네. 너무 강해요. 분명히 지금 여기서 조정을 주고 지수를 끌고 내려왔거든요. 발목을 끌고 내려왔는데 네.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0만 8천 원 가족 지킴선 22만 5천 원 돌파하면 추세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 하니까 또 야구가 생각나고 요즘 야구하면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하나죠. 하나생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생명이 네. 오늘 이만큼 쭉 늘어났다라고 네. 보일 정도로 오늘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하나는 요즘 그룹도 좋은데 네. 야구 성적도 그렇게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상승한 것도 보니까 상승폭도 좋아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네. 저는 지금 이 생명 관련 이슈도 증권주도 그렇고요. 은행업종도 그렇고요. 지주사도 좋을 거라고 봐요. 제가 왜 이렇게 기쁜 줄 아세요? 저희는 진짜 이런 모든 시장들의 대응을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한화생명도요. 지금 3,400원 가족지킴선 유지가 되고 있고 3,800원 돌파를 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 잘 봐요, 시청자분들. 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많이 올라갔다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걸 월 차트로 이렇게 보면요.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저는 시장이 더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현 1차트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해도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고가 종목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왜 여러분들께 이렇게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고 왜 이런 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또 우리가 인사이트로 볼 만한 섹터, 어떤 섹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해운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섹터 역시나 정부 정책 관련 수혜를 좀 기대하는 섹터가 되겠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요즘 이 네. 섹터 흐름들을 보면 급등 형태의 흐름이 나오는 섹터들이 있어요. 지금 해운 관련 이슈가요, 시장에서 너무나 좋고, 더욱 정부에서요, 이 해운 관련 업종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또 이제 네. 새 정부에서 북극 항로 시대에 대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해운 업종들이 실적적인 측면을 떠나서 정부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투자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해운 업종들을 중요한 몇 개를 가지고 나와봤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 계속해서 방송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끼를 좀 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오늘도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 이 종목 돌파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돌파할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양봉이 나오잖아요. 네. 내일 음봉이 나올 거라는 그 가능성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가족지킴선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이 대한해운은 그 시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줬고, 네. 따라서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족지킴선을 1,750원 그리고 1,900원 돌파할 때 추세형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해운주 하면은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바로 HMM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일단 추세는 우상향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 HMM의 흐름을 보면요.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줘요. 좀 이제 급등 형태가 아니고 약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 점차적으로 매수가 좀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고점을 하나씩 허물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업종은 정부 정책 이슈로 보시고요. 22,500원 그 가족지킴선 보시고 24,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보시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운주들까지 살펴드렸고요. 저희가 최근에 특집성으로 실적 시즌, 실적이 답이다 종목들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될 텐데, 네. 자, 이 종목도 2분기 고마진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실적이 좋은데 이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왜 도대체 빠질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네. 됐을 텐데요. 지금 유한양행은 실적이 2분기가 좋을 거라고 평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가가 그렇게 상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시장이나 업황이 좀 더 제약주들은 늘 좋으니까 네. 이쪽으로 좀 더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좀 적절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자리를 본다면 좀 눌려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제약바이오 하면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좀 나오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그 제약주들의 특징을 보면요. 실적이 좋아도 안 가고 뭔가 신약 개발을 했다, 뭔가 새로운 그런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유한양행은 그거보다는 좀 튼실한 기업이니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제약주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차례 이렇게 시세를 줬고 옆으로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아마 신약 개발 주력 제품에 대한 성장이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또 고마진 사업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업종, 이 유한양행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있고 현 구간에서 전체적인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급등이라기보다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실적주라다 보니까 추세적인 흐름이에요. 급등형은 아니고. 그래서 천천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시고요. 105,000원 가족지킴선 101,500원은 돌파 추세형으로 보시고 편안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